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있는 산 부근에 운석 충돌이 있었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은 엔지니어인 클레이튼은 충돌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현장에는 운석이 아니라 검게 그을린 원통형 물체가 있었는데 이는 과학 도서 사서인 실비아를 비롯한 많은 구경꾼들을 끌어모으는데요. 클레이튼은 문제의 괴물체가 방사능을 배출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가이거 개수기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물체의 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 근처에서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 다시 측정을 해보려 합니다. 클레이튼은 실비아와 그날 하루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날 저녁에는 사교 댄스를 하며 정식 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괴물체의 한복판에서 붉은 눈이 튀어나와 보초를 서고 있던 마을 사람 3명에게 광선을 쏘아 이들을 말 그대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의 전기가 모두 꺼지고 사람들의 시계가 모두 멈추며 자동차를 비롯한 온갖 기계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죠. 강력한 자기력에 의해 모든 물체가 자화되었음을 직감한 클레이튼은 문제의 괴물체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괴물체의 공격을 받지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마을의 이상한 상황이 언론과 주 방위군들에게 알려지고 인근 엘토로 해병대 기지에서 온 군인들과 라디오 뉴스 기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괴물체가 근처에 착륙하고 공군이 이를 제압해 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 이 괴물체 역시 광선을 쏘며 주변의 온갖 생명체들을 말살시키기 시작하죠. 공군 측은 클레이튼에게 문제의 괴물체가 지구 밖, 즉 화성에서 날아온 외계 지능의 산물이라는 관측 결과를 전해줍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만 장군이 이끄는 미 육군 사령부에 증원군이 투입되지만 화성의 괴물체가 퍼뜨리는 전자기장에 걸려 속수무책이 됩니다. 괴물체에서는 다리가 나오더니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욱 거센 공격을 하고 괴물체의 진격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된 이후에 많은 퇴각명령을 내리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한편 클레이튼은 실비아를 비행기에 태우고 탈출하지만 괴물체의 자기장력에 걸려 비행기 엔진이 꺼지면서 불시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처의 농가에 숨어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그 바로 옆으로 떨어진 우주선과 그 안에서 튀어나온 화성인들에게 포위되지만 클레이튼은 이들을 간신히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도끼로 화성인 하나에게 상처를 입힌 뒤 그 피를 샘플로 채취하고 부서진 우주선 파편도 수습하게 됩니다. 클레이튼과 실비아는 농가를 빠져나와 해킹당한 탐사선과 외계인의 피로 얼룩진 스카프를 들고 태평양 공대의 연구실로 간신히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화성인의 혈액과 탐사선을 연구하고 이들을 물리칠 과학적 방법을 고민하죠. 한편 워싱턴 DC의 정부와 군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외계인 침략자들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원자폭탄 또한 괴물체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로스앤젤레스의 시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떨어지고 피난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클레이튼은 실비아를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스쿨버스로 내려보낸 다음 트럭을 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트럭은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시민들에게 공격당하고 클레이튼은 길거리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실비아를 태웠던 스쿨버스 역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실비아를 찾기 시작하죠. 한편 괴물체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광선으로 도시 전체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초토화시킵니다. 클레이튼은 근처의 큰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실비아를 찾게 되고 그들은 교회당 안에 은신하고 교회 목사는 기적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커다란 폭음이 들리게 되고 밖으로 나온 클레이튼과 다른 사람들은 우주선의 뚜껑이 열리고 화성인들이 팔을 축 늘어뜨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알고 보았더니 화성인들은 지구 대기에 노출되면서 세균 감염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면역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간 겁니다. 세균 감염과 함께 화성인들은 모두 소멸하고 세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기중기 조종사 레이는 모처럼 시끌벅적한 주말을 보낼 계획이었죠. 그의 전처 메리가 아들 로비와 딸 레이첼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전처가 새 남편과 떠난 후 레이와 아들 딸들은 대면대면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레이는 마을 저편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기상현상을 목격하는데요. 마치 토네이도 같았는데 이상한 점은 바람의 방향이 폭풍의 눈 바깥쪽이 아닌 안쪽이라는 점입니다. 이내 바람이 멈추더니 천둥 소리도 없이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하고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을 멈추고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였죠. 레이는 상황을 더 알아보러 번개가 내려친 현장으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모여들었죠. 사거리 한복판에 번개로 인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중심으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내 사방으로 크랙이 일어나더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멍의 중심으로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하더니 싱크홀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솟구치는데 그것은 다리가 3개인 거대한 로봇이었죠. 그 산발이 로봇은 촉수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며 여전히 호기심으로 주변을 기웃거리는 인간들을 한 명씩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간신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다그쳐 짐을 싸게 하고 목숨을 건 마을 탈출을 하게 되죠. 공포에 사로잡힌 레이는 전처 메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메리도 그의 새 남편 팀도 그 집에는 없었죠. 메리의 집은 주변은 고요하고 안전한 것 같았지만 레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괴물들이 메리의 집 근처까지 도달한 듯 했죠.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있었고 빛이 번쩍였는데 레이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실보다 더 깊은 기관실로 들어가 숨게 되죠. 큰 폭발이 지하실까지 덮쳤지만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조용해지고 날이 밝자 레이는 집 밖으로 나가보는데 거대한 여객기가 추락하여 주변을 초토화시켜 놓은 상태였죠. 여객기의 잔해에서 CBS 방송 기자들을 만났고 괴물 로봇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레이는 아이들과 함께 장모님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밤이 되어 항구 근처에 가까울수록 피난민들이 많아지는데 그중 일부는 자동차에 매달리고 위협을 해왔으며 결국 레이는 자동차를 빼앗기고 말죠. 다만 간신히 로비를 구하고 레이첼을 안전하게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었죠. 레이와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도보 비난 행렬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고 강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군인들의 통제하에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지만 인근에
괴물 로봇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아비 규환으로 변신합니다. 레이는 승선을 막는 병사들을 피해 아이들과 함께 선박에 탑승했는데, 그러나 선착장을 출발한 선박 옆으로 로봇 괴물이 나타나 배를 뒤집어 엎는데요. 레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눈치 빠르게 강으로 뛰어들어 강 기슭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계 로봇이 살아있는 인간들을 건져 끌고 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죠. 레이와 아이들은 생존자들의 피난 행렬을 따라 걸어가다가 언덕 저편에서 전투가 벌어지듯 굉음과 빛이 장렬했고, 군인들의 진격에 로비가 제일 앞장서서 군인들을 쫓아가는데, 레이는 로비를 말려보지만 로비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었죠. 그 와중에 레이첼을 끌고 가려는 어른들이 있어 결국 레이는 로비를 놔주고 레이첼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군인들과 로비가 향한 방면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고 곧바로 외계 로봇들이 나타납니다. 레이첼을 품에 안고 도망치던 레이는 집주인 한란의 호의로 어느 지하실로 도피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죠. 촉수형 카메라가 지하로 내려와 여기저기를 샅샅이 훑고 사라지더니 3개의 발가락과 3개의 다리와 갑각류 같은 머리를 가진 외계인들이 나타납니다. 한란은 기회를 틈타 그것들을 죽이려 하고 레이는 필사적으로 그를 뜯어말리죠. 그러는 사이 외계인들은 사라집니다. 그 후 레이와 한란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외계 로봇은 생포한 인간들에게 관을 뽑아 피를 비롯한 체액을 추천하는 모습이었죠. 한란은 공포에 질려 땅굴을 파며 소란을 피웠고, 레이는 레이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살해합니다. 조용해진 지하 내부, 레이첼은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지쳐 잠들었던 레이첼은 이상한 기색에 눈을 떴고 눈처럼 생긴 촉수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제서야 깨어난 레이가 도끼를 휘둘러 파괴하죠. 그러나 부녀는 외계 로봇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생포당하고 맙니다. 괴물 로봇은 케이지에 수십 명의 인간들을 잡아놓고 수시로 하나씩 끌고 가 피를 흡수해 살포하는데, 레이가 그 다음 타겟이 되고 끌려가기 직전 수류탄 탄띠를 손에 쥐는데, 그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로봇 괴물의 몸통 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입에서 수류탄 안전티를 뽑아냅니다. 그 순간 커다란 몸통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던 인간들의 케이지를 떨어뜨리며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 바닥으로 쓰러지며 움직임을 멈추게 되죠. 겨우 살아난 레이는 레이첼을 데리고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괴물 로봇들 중 일부는 파괴되지 않았음에도 기능을 정지한 채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편에서 다시 괴물 로봇들이 나타나고 군인들도 시민들도 그저 황급히 도망치며 숨죽일 뿐이었죠. 그런데 레이의 눈에 이상한 모습이 비추어졌는데, 새들이 로봇들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봇의 방어막이 없어진 것이죠. 레이는 자신이 눈치챈 것을 군인들에게 알리고, 군인들은 제블린으로 로봇을 공격하는데, 방어막이 사라진 로봇은 인간들의 공격에 취약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니 쓰러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은 지구의 세포에 의해 감염되어 죽게 된 것이죠. 결국 레이는 어린 딸 레이첼을 전처의 엄마의 집에 데려다 주는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죽은 줄만 알았던 로비가 살아서 집에 있는 모습을 본 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